충격적이게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절망적입니다. 나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기 전 가장 먼저 울린 건 경고음이었어요. 대통령궁 보안망이 뚫렸고 반란군이 도심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시간, 겨우 3시간. 딱 그만큼만 버티면 됐죠. 그런데 그 3시간 사이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줬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기술적 결함이 가장 큰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얀 석유 리튬의 나라,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중국제 방산무기의 한계가 보여주는 이 현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도 큰 행운이 몰려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볼리비아에 온 지 벌써 15년째 대통령궁 경호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런 중요한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안보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라파스의 햇살이 대통령궁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복도에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일과표를 확인하며 무전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오늘 저녁 만찬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브라질 대사와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외교적 행사들이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했습니다. 제 사촌 형인 김재영 님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선언하셨거든요. 한국계로서는 처음이었어요. 민주주의를 향한 저희 가족의 염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 잠깐 올 수 있나? 대통령님, 집무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로드리게스 대통령님은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 최근 군부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들어오고 있어.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15년간의 경험상 이런 말씀은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의 전조였거든요. 어떤 움직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산체스 장군 파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을 머뭇거리셨어요. 그리고요? 중국에서 들여온 군사 장비들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부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네. 중국제 장비라. 저는 깊은 우려를 느꼈어요. 2년 전 볼리비아 정부가 예산 절약을 위해 중국산 장갑차와 장비들을 대량 구매했었거든요. 당시 저는 신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대통령님, 혹시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중국제 장비들의 신뢰성 문제 말입니다. 아, 그때 자네가 한국산을 추천했었지. K 시리즈인가? 맞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 폴란드, 심지어 페루까지 수출해서 실전에서 검증된 제품들인데 중국제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내구성과 신뢰성에서 검증이 부족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김 팀장. 대통령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깨끗하게 들렸던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통신 교란이 시작됐군요. 저는 무전기를 여러 채널로 돌려보았어요. 군 주파수 대역에서 평소보다 많은 통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암호화된 통신이었어요. 대통령님, 긴급 상황실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한가?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님이 급하게 뛰어들어오셨어요. 대통령님, 산체스 장군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뭐, 지금 몇 시인데? 3시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이건 평범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어요. 대통령님, 지금 당장 긴급 상황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호 체계를 최고 단계로 올리겠습니다. 긴급 상황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모든 경비팀에게 무전을 보냈어요. 모든 팀, 적색 경보 발령합니다. 대통령궁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출입 통제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지시대로 해주세요. 긴급 상황실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이미 모여 계셨어요.
국방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확인한 바로는 산체스 장군 휘하 기갑부대가 라파스 시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갑부대라면 장갑차 말인가? 예, 중국에서 도입한 GTL-11 장갑차 12대가 확인됐습니다. 제가 신중하게 끼어들었어요. GTL-11이면 중국이 미국 스트라이커를 참조해서 개발한 그 장갑차죠? 맞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내구성 문제가 보고된 바 있어요. 특히 고산지대나 험지에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김 팀장,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국방장관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해요. 만약 그들이 그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산체스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 정부는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부득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데타였어요. 공식적으로 선언된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해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김 팀장,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거든.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 자네도 알 거 아냐? 자네 사촌 형이 대선에 나서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맞습니다. 재혁이 형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까지 버텨보죠. 바로 그때 대통령궁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낮고 굵은 디젤 엔진 소리. 장갑차였습니다. 시작됐군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올렸어요. 모든 팀, 대통령궁 방어 태세 완료해주세요. 반란군이 도착했어요.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확성기로 뭔가를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로 12대의 장갑차가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중국제 GTL-11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상당히 위협적이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장비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대통령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무슨 뜻인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3시간의 긴 하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님, 1차 협상 요구가 들어왔어요. 비서실장님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하셨어요. 확성기에서 산체스 장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30분 안에 나와서 정권 이양을 선언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밖을 살펴보았어요. 장갑차들이 대통령궁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네요. 뭐가? 저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진짜로 즉시 돌격할 생각이라면 더 근접해야 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제 어깨 너머로 밖을 내다보셨어요. 혹시 협상 의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저들은 진지해요. 다만 뭔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국방장관님이 급히 들어오셨어요. 대통령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반대 시위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쿠데타 반대. 시민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구나. 대통령님, 산체스 장군이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내용이 뭔가? 10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대통령궁으로 진격하겠다고 해요. 저는 무전기로 전체 경비팀에게 지시했어요. 모든 팀, 최고 경계 상태 유지해주세요. 곧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팀장님,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부하 직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정보가 있어요. 뭔가요?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장비의 실제 성능과 한계를 저희는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엔진 소리가 높아지더니 선두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격개시네요. 장갑차가 대통령궁 정문을 향해 천천히 접근했어요. 다른 장갑차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돌격하는군요. 대통령님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어요. 선두장갑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궁 정문까지는 약 200m. 그런데 쾅! 갑작스러운 충돌음이 들렸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어 선두장갑차를 확인했습니다. 왜 멈췄죠? 선두장갑차가 도로 중앙에서 멈춰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도로턱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라파스 시내는 고도가 높아서 도로 정비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단순한 운전 실수일까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장갑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엔진 소리는 계속 나고 있는데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장갑차 주변으로 병사들이 뛰어나왔어요. 기계적 문제인 것 같아요.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상황이 보였습니다. 도로턱에 부딪히면서 앞바퀴 축이 손상된 것 같았어요. 장갑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군요.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김 팀장, 뭐라고 했나? 장갑차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충격으로요? 예, 바퀴축 손상으로 보여요. 국방장관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장갑차가 그런 사소한 충격으로 고장날 수가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해당 장비의 경우 말이죠. 저는 2년 전 그 장비들을 도입할 때 검토했던 자료들을 떠올렸어요. GTL-11은 외관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서스펜션 시스템과 내부 구조에서 검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험지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우려되었었죠. 그럼 지금 그 우려가 현실화된 거예요. 선두 장갑차가 멈춰 서자 뒤따르던 장갑차들도 진격을 멈췄어요. 좁은 도로에서 선두가 막히자 뒤에 있던 11대의 장갑차들이 모두 정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병사들이 고장난 장갑차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게가 20톤이 넘는 장갑차를 사람 힘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견인차를 요청하라. 멀리서 반란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쿠데타 작전에 견인차가 필요한 상황이 온 거네요. 저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실감했어요. 대통령님, 이제 저희의 기회예요. 무슨 기회? 저들이 예상치 못한 차질을 빚고 있는 지금 저희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예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팀, 주변 시민들에게 확성기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세요. 쿠데타 부대가 장비 문제로 진격을 중단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시민들의 의지를 더욱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시민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들이 보기에는 위협적이었던 장갑차 부대가 사실은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성기에서 저희 측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민 여러분, 쿠데타 부대의 선두 장갑차가 기계적 결함으로 진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희망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쿠데타 반대. 민주주의를 지켜라. 집으로 돌아가라. 반란군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김 팀장 말이 맞군요. 저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저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산체스 장군의 목소리가 다시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경로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어요. 저는 국방장관님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저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모르니까 계속 경계해야 해요.
하지만 주도권은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요. 중국제 장갑차 한 대가 도로턱에 부딪혀 바퀴축이 손상된 것. 그 예상치 못한 기술적 결함이 전체 쿠데타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국제 장비였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페루에서 K- 시리즈 장비들이 험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보고서를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았습니다. 고장난 장갑차 주변으로 시민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백 미터 떨어져서 관망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과 50미터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쿠데타 물러가라. 함성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놀라워요. 뭐가요? 저 시민들 말이에요.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님도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는 고장난 장갑차 주변으로 가서 반란군 병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볼리비아 국민 아닙니까? 왜 동포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무전기에서 현장 상황이 들려왔어요. 팀장님, 반란군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확산되고 있어요. 일부는 무기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쿠데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군인들의 결속력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계속 관찰하고 보고해주세요. 견인차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고장난 장갑차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퀴축이 손상되어서 견인하려고 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군요. 국방장관님이 상황을 보며 분석하셨어요. 더욱 주목할 점은 견인 작업을 하는 동안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수만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김 팀장, 저 시민들을 보세요. 연령대부터 직업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부터 직장인, 상인, 주부까지.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려왔어요. 팀장님, 정부군 증원 부대가 도착했어요. 어디서 출발한 부대인가요? 에랄토 기지에서 출발한 부대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한국제라고 해요. 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국제라면 구체적으로요? K-1 전차 개량형과 K-9 자주포예요. 이제 실질적인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2년 전 중국제 장비를 도입할 때 우려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제 장비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검증받은 신뢰성을 자랑했거든요. 대통령님, 이제 상황이 안정될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페루에서 K-9 자주포가 험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실전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콜롬비아도 K-1 전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장비는 중국제와는 기술적 차원이 달라요. 정부군 증원 부대가 도착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K-1 전차들이 일렬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것을 보세요. 한국제 K-1 전차들은 같은 도로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중국제 장갑차가 걸렸던 그 도로턱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네요.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어요. 반란군들 사이에서 완전한 혼란이 일어났어요. 고장난 장갑차는 여전히 견인차에 의존하고 있고 뒤에 있던 11대의 장갑차들은 진격도 후퇴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체스 장군, 항복하시오. 정부군 지휘관이 확성기로 엄중하게 외쳤어요.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해요. 시민들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반란군을 평화적으로 포위하고 있었고 정부군까지 도착하자 반란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예, 저들이 더 이상 지속할 명분과 수단을 잃었어요. 해시태그 장면 10일 항복과 종료 오후 4시 55분.
산체스 장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중단해요. 뭐라고요? 모든 부대원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대통령궁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밖에서도 시민들의 승리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만세! 민주주의 만세!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3시간 만에 쿠데타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거예요. 김 팀장, 자네의 전문적 판단이 큰 도움이 되었네요. 아니에요, 대통령님. 시민들의 의지와 정부군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저는 고장난 중국제 장갑차를 가리켰어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가 함께 작용한 결과예요. 모두가 상황의 아이러니를 실감하셨어요. 쿠데타가 끝나고 대통령궁에는 평화가 돌아왔어요. 반란군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고장난 장갑차는 여전히 도로 한복판에서 견인차와 함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하루였네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하루를 돌이켜보았어요. 20톤짜리 장갑차가 도로턱에 부딪혀 바퀴축이 손상된 것. 그 하나의 기술적 결함이 전체 쿠데타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어요. 팀장님,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사상자는 없어요. 다행이에요. 모든 팀 수고했어요. 대통령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김 팀장, 정말 고마웠어요. 자네의 전문적 식견이 없었다면 상황을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님, 이제 진지하게 한국제 장비 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대통령님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K-시리즈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어요. 자네가 2년 전에 제기한 우려가 정확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에 있는 재혁이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오늘 저희 나라에서 쿠데타가 있었는데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중국제 장갑차의 기술적 결함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한국제 장비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형님도 대선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민수야, 정말. 너도 조심해라. 그리고 고생했다.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전 이민 와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저녁이 되자 라파스 시내는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민들이 거리에서 조용히 승리를 축하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궁 옥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고장난 중국제 장갑차가 아직도 견인차와 함께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교훈적인 하루였네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오후에 시작된 쿠데타가 단 3시간 만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중국제 장갑차 한 대의 기술적 결함 때문에요. 한국제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볼리비아 쿠데타 3시간 만에 실패. 장갑차 기술적 결함이 결정적 원인. 중국제 군사장비의 신뢰성 재검토 필요성 대두. 한국 방산업체들 중남미 시장에서 재평가받아. 마지막 뉴스를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민주주의를 지켜낸 하루이기도 했고 기술적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계 이민자로서 이 나라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말 긴 3시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중국제 GTL-11 장갑차는 라파스의 고산지대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은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외관상으로는 미국의 스트라이커와 유사해 보였지만 핵심 기술과 내구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의 K-시리즈는 이미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받은 기술력을 자랑했어요. 결국 그 기술적 차이가 역사적 순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에요. 그 후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중국제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교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았고 2년 후 볼리비아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었어요. 아쉬웠던 것은 제 사촌 형님인 김재형님이 그 다음에 대선에서 아깝게 낙선하신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번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셨고 다음 대선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계셔요. 형님은 낙선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시민들의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형님은 비록 이번에는 당선되지 못하셨지만 한국계 최초로 대선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신 것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컸어요. 그리고 이번 쿠데타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지를 보며 다음 대선에는 더 큰 희망을 품고 계셔요. 저 역시 형님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데 계속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도 라파스 시내 그 도로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곤 해요. 그리고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기술적 신뢰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품질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낸다는 것을 말이에요. 형님의 다음 도전처럼 진정한 가치는 한 번의 좌절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